안녕하세요. 아래때 심리상담센터예요. 오늘은 학습 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. 그전 시간에는 학습 장애를 좀 나누어 봤는데 오늘은 학습 부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우선은 학습 부진이라고 하면은 지능은 좀 정상인데 정서적인 거나 아니면 가정 문제나 아니면 또래관계 갈등 문제로 인해서 기초학습 능력은 이제 성과를 좀 발휘하지 못하는 아이를 좀 얘기할 수 있는데요. 이런 아이일수록 뭐 교육에 대한 부재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런 아이들을 학습 부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학습 부진하고 학습 장애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. 우선 학습 장애는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떤 뇌 기능 장애나 아니면 인지적인 어떤 결함 그런 거로 인해서 학습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 영역이 좀 잘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. 하지만 학습 부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가정 문제나 뭐 교육의 어떤 부재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학습이 이제 원활하게 좀 잘 안 되는 경우로 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런 아이들 특징은 좀 어떤지 살펴보면 학습 장애하고 좀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. 학습적인 동기가 좀 떨어져서 학습적인 무기력을 좀 호소하고 자존감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어휘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감정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정서적인 문제나 가정 문제나 아니면 뭐 사람들하고 또래 관계 어떤 관계 갈등 때문에 집중을 좀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이런 아이들 왜 학습 부진이 일어났을까요?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정 문제나 또래 관계 어떤 갈등 문제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은 교육을 좀 적절하게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아이가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 뭐 동반 질환 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 학습장애하고 비슷하듯이 우울증도 걸릴 수도 있고 관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아니면 시험에 대한 그러니까 공부를 좀 제대로 못 받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험을 치르거나 그러면 시험에 대한 불안도가 있고요. 그 감정을 좀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한 그런 부분도 있고 틱장이나 ADHD가 있을 경우 학습 부진이 좀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런 아이들 진단은 좀 어떻게 해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단은 전체적인 부분이 좀 느린 부분이 있어요. 학습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느린 부분 그리고 지능 검사에서 어휘력이나 기억력이나 아니면 추상적인 사고나 논리적으로 어떤 사고를 하는 그런 영역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좀 낮은 부분이 있고요. 기초학력 능력 검사에서 성적이 좀 많이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아이가 학습 부진이다 아니면 학습 장애이다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러면 이 아이들 상담은 어떻게 하느냐? 보통 학습 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서적인 상담하고 이제 아이가 학습 능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인지학습 치료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정서적인 상담은 미술 치료든 놀이 치료든 아이가 이제 자존감이 낮고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높일 수 있는 활동들, 뭐 다양한 뭐 놀이가 됐든 미술 매개체가 됐든 해서 미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품을 통해서 성취감을 좀 느껴서 자존감을 향상을 시킬 수도 있고요. 놀이 같은 경우 놀이 과정에서 성취감을 맛볼 수도 있고 놀이 과정이나 미술 과정에서도 이제 상담사하고 어떤 관계 형성을 통해서 사회성을 좀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러면 아이들 학습 부분을 인지학습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문자법이라고 해서 약어법이라고 하죠. 우리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. 태종태제 문단세 갖고 왕 이름 외웠을 때 그런 식으로 좀 외웠었잖아요. 그래서 좀 약어로 외울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
음, 그 키포인트만 해서 아이들이 어떤 중요한 부분을 좀 단어를 좀 외워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. 아니면 노래를 좀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뭐를 외워야 된다고 하면 노래를 좀 통해서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어떤 조직화가 좀 필요하면은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마인드맵처럼 이제 가지치기를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킥포인트가 있으면 가지를 쳐서 조직화를 좀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정교화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오겠죠. 그리고 어떤 부분을 조직화할 때 가지를 이제 여러 가지로 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일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이제 거기에서 좀 어려운 단어를 체크하고 줄로 읽어본다던가 아니면 반복적으로 계속 읽기를 하면서 아이가 좀 읽는 부분이나 어떤 단어의 뜻이나 그런 개념이나 그런 부분을 좀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글을 쓰는데 잘 안 쓰면 나만의 어떤 사전을 만들어서 글씨 쓰는 부분도 있고요. 아니면 일기를 되게 짧게 해가지고 어떤 글 쓰는 부분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문법이나 문장을 좀 구조를 좀 그러니까 유연하게 좀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산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좀 도구를 활용을 해서 사진 연상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. 블럭가 왜 십진법이나 그런 부분은 이제 블럭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러면 음, 우리 아이 집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집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 시간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어머님들이 좀 체크하셔서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의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아이가 잘하는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장점을 좀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아이가 조금 뭔가를 좀 잘했다 싶으면 구체적인 좀 칭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가 학습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뭐 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코넬 노트법이라고 해서 뭐 주제, 키워드, 내용, 요약을 좀 일면조용하게 아이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뭐 포모도로 방법으로 좀뭐 25분 공부하고 5분 휴식하는 거를 좀 반복적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하루 루타라고 해서 이제 아이가 자기가 공부하는 부분은 엄마 앞에 엄마 아빠한테 좀 가르쳐 주는 그거를 좀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학습 부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우선 학습 부진은 학습 장애하고 다르듯이 뇌나 어떤 인지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뭐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학습 부진을 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집에서 뭐 아이들 시간 관리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우리 아이 장점을 좀 활용해서 학습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준다던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학습 방법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어머님들이 좀 인터넷이나 그런 데 보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우리 아이한테 정말 적절한 공부 방법이 좀 어떤 건지 그런 거를 좀 알아갖고 아이한테 좀 적용을 시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좀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